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그림을 했었죠. 지금 여기 그림을 잘 보일 것 같으네요. 보면 왼쪽의 그림이 일반적인 오픈루프 컨트롤 시스템의 결과를 나타내요. 이게 보면 얘는 이건 이제 이쪽이 시간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좀 그림을 제대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시간 t고요.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요게 아까 말한 뭐 desired idle speed다. 그런데 이게 무슨 뭐에 대한 거냐? 뭐 상관없어요. 이게 저번 시간에 이제 선풍기라고 얘기했고 선풍기일 수도 있고 엔진일 수도 있고 뭐 비행기일 수도 있고 뭐 로켓일 수도 있고 다 다양한 거예요. 어떤 시스템의 출력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이제 출력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잘 나오고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마 이걸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나오길 원한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중간에 탁, 어플리케이션 오브 TL, 디스터번스 토크라고 하는 게 갑자기 다 가해진 거예요. 외부에서. 뭐 내부에서는 뭐 대부분 안 생기니까. 외부에서 생긴 거야.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출력이 휘청거리는 거야. 밑으로 쭉 내려가요. 쑥 내려가더니 회복을 못하고 계속 출력이 이만큼 오차가 생긴 상황에서 계속 그냥 이대로 나오는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이런 시스템 안 좋죠. 네, 오른쪽에 요 결과를 보면 이렇게 쭉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결과가 쭉 나오다가 똑같이 왼쪽처럼 디스터번스 토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동안 휘청되고 나서는 계속 꾸준히 잘 나오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좋은데 요게 바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요게 특성이. 그리고 요게 오픈 루프 시스템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 이거죠. 이걸 해야죠. 그래서 이번 학기는 요걸 한다. 라고 저번 시간에 맨 마지막에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장점이 뭐냐? 금방 아까 얘기한 디스터번스에 대해서 이렇게 강인한 거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느냐? 바로 안정도라는 게 향상이 된다. 대역폭이 넓어진다. 대역폭. 대역폭이 넓어진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다음에 임피던스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감도가 향상된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전체 이득은 나빠져요. 이건 이제 단점이죠. 솔직히 말하면 전체 이득은 나빠져요. 나빠지는 건 다른 색깔로 칠게요. 요 전체 이득은 좀 감소해요. 항상 물리 시스템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얻으면 하나는 손해를 분명히 봐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 시간을 공부에 쏟으면 놀 시간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오케이? 좋아지는 거는 금방 얘기한 대로 안정도 향상, 대역폭 넓어지고 감도 굉장히 좋아지고 오케이? 임피던스 쪽도 향상이 되고 하는데 안 좋아지는 건 이득이 감소한다. 이득이 감소하면 나쁜 거 맞죠? 이득이 감소하면 당연히 나쁜 건데 이득은 다른 걸로 상쇄를 할 수 있어요. 다른 걸로 그러니까 보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 안정도는 이게 쉽게 극복이 안 돼요. 이건 클로즈 루프 시스템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다음 장부터 쭉 해줄게요. 자, 이게 일반적인 클로즈 루프 시스템인데요. 지금 책에서 클로즈 루프 시스템, 여기서 이제 피드백이라고 했는데요. 그쵸? 우리 저번 시간에 보여줬던 그림과 유사한 거예요. 요거였죠? 요 그림하고 유사한 거예요. 요 그림을 좀 단순화시킨 거죠. 여기를 하나의 박스로 그린 거예요. 요거를 하나의 박스로. 하나의 블럭으로 그린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인데 이 중에 요 파트 출력이 이렇게 입력 쪽으로 돌아오는 이거를 피드백이라고 부른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케이? 출력을 다시 입력으로 다시 집어넣는다. 되먹인다.
그래서 피드백이라고 부른다라고 그랬고, 그것만 좀 강조해서 그린 게 요 그림이에요. 결국 보면 출력을, 여기 지금 선이 두 개 있어서 여러분 좀 헷갈리는데, 선을 내가 하나만 그릴게요. 그럼 차라리 여러분 헷갈릴까봐 아까 그 전 앞에 그림을 다시 이쪽에다 그릴게요. 이게 G라고, 이름이 G인 거야. 이 블럭의 이름은 G고요. 출력이 Y가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풋 쪽에 신호가 합쳐지기 위해서는 동그라미를 쓴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고, 요게 R인 거고요. 신호가 이쪽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요게 에러겠죠. 왜? 출력이 피드백 돼서 요 중간에 요게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H라고 하는 블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게 이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면 안 되고 빼기로. 왜? 저번에 그랬죠. 피드백이라고 하는 클로즈 루프 시스템에서는 출력이 입력과 비교돼서, 그쵸? 비교된다는 건 뺀다는 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뺀다는 얘기였어요. 이거예요, 이거. 요렇게 쓰고 나서 요쪽 피드백된 신호를 B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식을 유도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별로 이렇게 나는 좋은 그림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그림은 좀 하지 말고 차라리 이 그림,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그린 그림이 훨씬 좋은 그림이니까 이거 갖고 합시다. 똑같이. 자, 그러면 출력 Y는 어떻게 계산되죠? 출력 Y라고 하는, 여러분 이 책에서는 소문자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를 소문자로 쓰고요. 여기서는 대문자는 시스템이에요. 블럭으로 표시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출력 Y는 여기 있죠. 이 출력 Y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신호가 만들어지냐면, 에러가 요 블럭 G라고 하는 블럭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럼 신호가 들어가면 뭐 이런 블럭이 막 그거 갖고 뭘 하겠죠. 해가서 결과 신호를 딱 내보내겠죠. 그게 Y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야. Y는 G 곱하기 2다. 마치 여러분 함수랑 되게 비슷하죠? 그 고등학교 수학 때 썼던 함수랑 되게 느낌이 비슷해. 이러한 함수가 있어. 펑션이 있고 f가 있고, 여기다가 입력을 x를 넣으면 출력이 y가 나와. 그럼 우리가 표현할 때 y는 x의 어떤 함수다,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그랬잖아요. 혹은 이게 만약에 a라고 하는 뭐 3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죠? y는 3x다. 이렇게 쓰죠? 그런 느낌으로 지금 요거를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블록 다이어그램을 안 배웠으니까 여러분 지금 조금 당황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y는 또 에러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죠? 잠깐만요. 에러는 금방 비교한다라고 그랬잖아. 뭐랑? 입력과 피드백된 신호, B라고 이름을 정했죠. 이 신호는 그걸 빼기로, 비교, 뺀다. 그쵸? 그러면 요 식을 여기다가 쪼로로록 해서 여기 에러에다 넣어보세요. 그럼 요 식이 나오죠. 그런데 또 B는 또 어떻게 나온 거냐? 이 B라고 하는 피드백된 신호는 뭐냐? 바로 출력이 H라고 하는 블럭의 시스템 쪽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나온 값이 B다. 그래서 B는 HY다. 그거를 또 여기다가 쪼로록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니까 이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면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거를 정리한 거야. 이만큼씩을 정리를 해주세요. Y가 있는 건 다 왼쪽 항, Y가 없는 항은 다 우변. Y가 있는 항은 좌변, Y가 없는 항은 우변. 그래서 정리한 게 요 식이고요. 그리고 나서 Y에 곱해져 있는 1 플러스 GH를 양변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식이 바로 짱 중요한 식. 이번 학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전자공학 관련된 그 일을 한다면 평생 외워야 될 식이 이 식이에요. Y는 요걸 그대로 쓸게요. 1 플러스 GH분의 G 그 다음에 R이다. 그래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즉 피드백 루프를 갖고 있는 클로즈
closed loop control system. 아니, 너무 복잡하니까. closed loop 시스템의 출력은 입력에 다음과 같은 것이 곱해진 거다. 1 플러스 GH분의 G, 1 플러스 GH분의 G. 여기서 G는 이쪽 파트고, 즉 입력과 출력을 이쪽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요게 G고, 출력을 피드백해서 가는 길 쪽에 있는 요 블럭을 H라고 부를 경우에 이렇게 쓰면 된다. 알겠죠? 1 플러스 GH분의 G. 그래서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R을 양변으로 나눠볼까? 그래서 나눴어요. 양변으로 나눠보면 자, R분의 Y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뭐지? 입력 R분의 출력 Y. 입력분의 출력. 그럼 그걸 보통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개인이라고 부르죠. 개인. 뭔가 이득. 왜? 입력을 넣었더니 이만큼 나왔다. 그렇죠? 그걸 개인, 보통 이득을 얻었다라고 보잖아요. 물론 1보다 크면 이득이라고 보고 1보다 작으면 뭐 손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손해라는 표현보다는 다 이득인데, 1보다 작은 이득, 1보다 큰 이득.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걸 이득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얘를 이득 M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전체를 뜻하니까, 이 시스템 전체에 대한 거니까 전체 이득. 그쵸? 시스템 전체 이득 혹은 시스템 게인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M이라고 표현을, 이 책에서는 M이라고 표현했어요. M은 R분의 Y라는 걸 뜻하고 입력분의 출력을 뜻하고, 피드백 컨트롤, 그러니까 피드백 루프가 있는 클로즈 루프 시스템에서는 1 플러스 GH분의 G다. 그러면 오픈 루프 시스템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오픈 루프 시스템의 전체 이득은 그냥 R분의 Y고 전체 이득은 그냥 G겠죠. 그쵸? 그럼 G하고 얘랑 차이가 어때요? 얘는 오픈 루프 컨트롤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G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피드백을 이렇게 걸면, H라고 하는 요 피드백 루프를 통한 요걸 걸면, 원래 개인은 G였는데 그 G를 1 플러스 GH로 나눴네요? 그런데 GH가 음수가 아닌 이상, 음수일 수는 음수는 아니거든. 음수일 수는 있으나 대부분 음수를 안 만들어요. 그러면 무슨 1 플러스 뭐니까 1보다 큰 숫자일 거 아니야. 그 숫자로 G를 나누네? 그러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이득이 줄겠죠. 그러니까 G가 100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쉽게. 그러니까 오픈 루프에서는 그냥 개인이 100이야. 그런데 얘는 그 100을 1 플러스 뭔가로 더한 걸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뭐 5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고, 그럼 100보다 작잖아. 그래서 아까 요 앞장에 피드백 루프, 그러니까 클로즈 루프 시스템 너무 좋은데, 피드백하면 너무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다라고 했던 이득이 감소한다라는 게 이거예요. 전체 이득이 감소한다. 오케이? 그다음 이제부터 좋은 얘기만 할게요. 되게 좋다고 해놓고선 안 좋다는 얘기만 금방 안 좋다는 거 하나 보여줬으니까 이제 좋은 것만 얘기할게. 정말 중요한 안정도를 향상시켜요. 글자가 가리니까 옆으로 살짝 틀을게요. 정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안정도라는 거를 나는 계속 우리 기회만 되면 요거 안정도에 대해서 굉장히 열변을 토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스템의 성능이 중요하냐? 시스템의 성능이 중요하냐? 안정도예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냐? 성능이 더 중요하냐? 안정도가 중요하냐? 혹시 답변할 친구 있어?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냥 이렇게까지 지금 슬라이드 제목이 안정도고, 그치? 우리 리시안 학생, 재민 학생 다 좋네. 철민 학생, 수문 학생. 그냥 이 슬라이드가 안정도라고 써 있으니까 당연히 안정도일 거라고 이렇게 그건 찍은 건 아니겠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아우, 동영 학생. 그래, 저런 좀 그래, 뭐랄까?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도 좋다. 이쁘다. 정서 학생 성능이 더 좋다고 보네요.
둘 다 중요해요. 즉 진짜 말하는 게 맞고 동영 학생 말대로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책에서는 자동 제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안정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얘기를 해요. 안정도 확보한 후에 성능을 확보를 해라. 추구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성능부터 무조건 높여라? 두 개를 다, 제일 좋은 건 두 개 다 같이 끌고 가면 제일 좋겠죠? 안정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통은 이제 얘기를 해요. 정석 학생 그렇다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아주 좋아요. 자, 안정도라는 거 되게 쉬운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맨날 예를 들었던 게 스포츠카야. 근데 스포츠카를 딱 여러분이 사요. 막 성능이 막 여러분 살 수 있어. 여러분 이제 고를 수 있는 된 거지. 여러분이 회사가 취직해서 돈을 잘 벌어갖고 여러분이 차를 살 수가 있어. 근데 그 차를 볼 때, 뭐, 야, 고를 수 있는 거야. 근데 막, 어떤 차, 막, 완전 굉장히 멋있는, 막, 페라리, 뭐, 람보르기니, 막, 보다 더 멋있고, 막, 더 빠르고, 막, 말도 안 되게 좋아 보이는 차야. 그런데 얘가 성능도 좋고, 막, 오디오도 좋고, 색깔도 멋있고, 막, 문도 막 위로 열리고, 막, 너무 좋아. 그런데, 가격도 싸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성능이 되게 좋은 거죠. 그런데, 어? 한 달에 한 번씩 얘가 내 맘대로 안 가. 나의 입력 지시를 따라서 가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살 거야? 성능은 너무 좋아.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하게 내 입력하고 상관없이 움직여. 그러면 사고 싶어요? 여러분 막 비행기를 타요. 막 그냥 여기서 막 그 뉴욕까지 막 3시간에 갈 수 있대. 근데 한 1년에 한두 번 지 맘대로 가. 뉴욕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끔 막 얘가 남극을 향해서 가고 막 북극 쪽을 향해서 가고 막 그래. 그럼 여러분 타고 싶어? 안정도가 그 얘기예요.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안전도랑은 달라요. 안전하고 여러분 맨날 헷갈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글자가 비슷해. 발음도 비슷하잖아. 안전, 안전,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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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 뭐 비슷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다가 그냥 막 섞어서 써요. 근데 절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안전은 세이프한 거예요. 그리고 안정도는 스테이블한 거야. 영어로 보니까 완전히 다르죠. 발음도 너무 다르고 스테이블, 세이프, 스테이블, 세이프. 알겠죠? 의미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쓰세요. 사람 저기 얘기할 때 안전하고 안정은 완전 다른 거니까 그 조심해서 섞어 쓰세요. 여기서 말하는 안 정도는 나중에 한 챕터를 배워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의미만 얘기하면 시스템이 입력 지시를 따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정한 시스템은 내가 입력을 줬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출력이 나오면 그건 아니 얘는 안정하구나. 그런데 그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출력이 나오는데 얼마나 빨리 얼마나 더 잘 나오느냐 그거는 성능이고 내가 입력을 줬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예 갈 생각을 안 하고 딴 데로 가? 그것도 빨리 혹은 느리게 그런 게 또 안정도인 거예요. 알겠죠? 자, 요 앞장에서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피드백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안정도를 향상하는 거다. 그러니까 불안했던 시스템도 안정하게 만들고 안정했던 시스템은 더 안정하게 만들어요. 알겠죠? 그런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잘못 쓰면 불안정하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했잖아. 뭔가 100% 좋은 정답도 없고, 응?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고 뭐 이런 게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피드백은 기본적으로 안정도를 개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 쓰면 안정도를 해치게 돼요. 그것도 나중에 우리 안정도 그 챕터에서 배울 건데 가장 그냥 쉬운 예는 그냥 뭐 제대로 깊이 있게 안 들어가고 일단 그냥 딱 봐도 식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앞장에서 요게 이제 우리 진짜 중요한 식 꼭 외우라는 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지울게 이쁘게.
너무 복잡하니까 나머지는 다 지우고 딱 요것만 남겨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1 플러스 GH라고 하는 요 분모가 0이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0이면 여러분 분수에서 수학에서 분모가 0이면 이 값은 무한대가 그렇지, 동영 학생 멋있다. 무한대가 나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무한대라는 게 의미가 있어. 기호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 이 물리적인 이런 세상에서 무한대라는 게 무슨 의미야? 출력이 무한대다? 개인이 무한대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입력을 조금만 줘도 출력이 무한대로 나온다? 그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 줬는데 팍! 그러면 시스템이 그치 비현실적이고 그치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자동차였으면 자동차였으면 마치 이런 거죠. 엑셀을 살짝 톡 밟았는데 속도가 그게 뭐야? 급발진이잖아. 급발진 나서 사람 진짜 전 세계적으로 무슨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야 이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있어요. 급발진. 혹은 뭐 아무튼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안정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능 때문에 사람이 죽진 않아. 근데 안정도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야. 그래서 GH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즉, 1 플러스 GH가 0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전체 이득 M이 1 플러스 GH분의 G니까 GH가 마이너스 1이면 분모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고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게 기본인데 이 경우에는 완벽하게 실패야. 그러면 이렇게 안 되도록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거예요.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성능 좋게 하려고 막 1 플러스 GH에 막 심취해갖고 잘못 건드렸다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잘 써라. 컨셉은 그거예요. 자, 이건 잘못 표현됐네요. 이거 스테빌리티가 아니고요. 이건 민감도예요. 센시티비티. 센시티비티인데 잘못 썼네. 이 다음 페이지는 제목이 바뀌어 있을까요? 네, 잘못 썼네요. 민감도에 민감도. 민감도라는 것도 향상이 돼요. 여기 우리 처음에 봤을 때 여기 있죠? 센시빌리티라고 써놨네. 센시빌리티일까 센시티비티일까? 좀 내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확인해 줄게요. 자, 민감하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민감하다는 거는 좀 이렇게 해야지 잘 보이겠죠? 시스템이 민감하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입력에 대해서 민감하느냐? 그건 좋은 걸까요? 입력에 대해서 민감한 건 좋은 걸까요? 여러분 채팅창이든 뭐 마이크를 켜서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민감도를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그랬어요. 입력에 대해서 민감하냐? 파라미터에 대해서 민감하냐? 파라미터. 두 가지. 지금 많은 학생들이 리샤는 아니오라고 했고요. 수근 학생은 좋은 것 같습니다. 서현 학생 네, 재민 학생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력에는 민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라미터에 대해서 둔감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들 맞는 얘기고요. 아까 리샤 학생이 민감도가 그러니까 입력에 대해서 민감하면 나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너무 이렇게 내가 너무 대답을 뭐 다 맞아요 막 이런 얘기 같은데 아까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답변을 했었던 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었어. 그래서 내가 되게 좋아했는데 때에 따라 다릅니다. 응?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그게 맞는 거야. 여러분 이걸 나 계속 자동차를 이번 학기 맨날 자동차를 예를 들 건데 여러분이 스포츠카를 산다고 했을 때는 민감한 게 좋겠죠. 거기서 말한 민감이라는 건 엑셀을 살짝 밟아도 그냥 차가 팍 가속되고 브레이크를 살짝만 밟아도 속도가 팍 줄고 핸들을 착 틀으면 차가 팍팍팍팍팍 이거 이제 자동차에서는 님블하다라고 부르는데 착착착착 움직이면 그건 좋은 거 아니야. 스포츠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고 핸들을 돌리는 순간에 그냥 마치 그냥 생각을 읽는 것 같이 바로 반응하는 건 좋은 거지. 그게 바로 입력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그거는 스포츠카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정용 차를 탔어. 뒤에 여러분이 결혼해서 애기가 뒤에 타고 있어. 스포츠카를 타고 애기가 자고 있는데 님불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급브레이크, 급가속 이걸 하면서 갈 거야? 안 되잖아. 그때는 입력에 둔감한 게 맞아요. 그쵸? 알겠어요? 그거는 조금 그래. 그런데 지금 이번 학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력에 대해서 민감한 게 좋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왜?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입력을 줬을 때 출력이 착착착착 변하길 원해요. 그게 일반적인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입력에는 민감한 게 좋은 거고요. 일단 그 다음에 되게 재민 학생이 앞서갔는데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둔감한 게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파라미터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게 이제 영어로는 파라미터고요. 여기서 말한 파라미터는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부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앞장에서 내가 G라고 하는 블럭을 썼는데 이 블럭 안에 있는 부품인 거야. 그럼 자동차로 치면 자동차 안에 있는 부품, 뭐 엔진일 수도 있고요. 뭐 브레이크, 패드, 뭐 타이어, 다양한 뭐 에어컨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뭐 거기에 뭐 ECU라든가 뭐 TCU, 뭐 트랜스미션 뭐 되게 부품이 많을 텐데 그 부품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파라미터는 그 부품들이 변화를 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점점 좋아지거나 유지가 되는 성능이 유지가 되는 부품은 역사상 인류 역사상 그런 건 없었어. 시간에 따라서 무조건 부품은 그러니까 나빠져요. 그쵸? 당연한 거.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나빠지잖아. 그치.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어쩔 수 없. 이거는 진실 아니야, 진실. 트루스. 변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자동차든 뭐든 시스템이 딱 만들어진 순간이 부품이 제일 좋을 때예요. 새 거니까. 그러다가 좀 돌아다녀요. 뭐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부품이 낡죠. 즉 파라미터가 나쁜 방향으로 변화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차의 성능이 그 파라미터가 변한 거에 대해서 둔감해야지. 그러니까 성능은 덜 변해야지. 그러니까 봐. 뭐 타이어가 한 10% 정도 달았어요. 새 타이어 대비 10% 정도 타이어가 달았어. 그런데 차의 성능, 즉 뭐 브레이크 성능이 그거보다 막 한 3배 정도 막 30% 이상 감소돼서, 즉 10m면 보통 정지를 했는데 막 100m까지 막 정지를 안 해. 그건 뭐야? 타이어라고 하는 파라미터 변화에 대해서 전체 성능이 민감한 거잖아. 그건 안 좋은 거죠. 그쵸? 타이어가 한 10% 나빠져도 차의 전체 성능이 거의 변화가 없거나 한 10% 정도만 변화해도 그건 대단한 거예요. 오케이? 그 얘기야. 그래서 파라미터 변화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입력에 대해서는 민감한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입력에 대한 거는 모르겠지만 요 파라미터 변화에 대한 민감도는 피드백이 너무 좋게 해. 아주 좋게 해줘요. 그게 바로 요 식이에요. 민감도를 나타내는 S라고 쓰고요. G가 아까 말하는 요 시스템 G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라미터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제 피드백이 H가 이제 피드백 루프에 있고 여기 입력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항상 됐겠죠. 그래서 전체 개인 M은
계속 외우라고 그랬죠. 1 플러스 GH분의 G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전체 시스템,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요 말, 파라미터 변화에 대해서 성능이 얼마만큼 변화하느냐를 금방 내가 얘기를 한 거야. 금방 말을 한 거를 수식으로 바꿔보세요. 보세요. 자, 파라미터, 여기 좀 순서를 바꿉시다. 잘 보세요. 파라미터가 변화할 때, 여러분, 이게 무슨 표시죠? 요거. 골뱅이? 나는 골뱅이라고 배웠는데. 그렇지. 아, 철민 학생 아주 그냥 의성 학생 완전 정답. 서현 학생도 잘했는데 의성 학생이 지금 얘기한 편미분이죠. 그냥 미분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미분 하면 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는 보통 이렇게 D라고 써요. 데리버티브라고 해서. 왜? D는 대부분 시간에 대한 미분이니까 그거는 그래서 D라고 쓰고요. 시간에 대한 미분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파라미터에 대한 미분을 편미분을 쓰는 거야. 그치? 자, 라운드. 그리고 영어로는 라운드라고 있죠? 골뱅이를 영어로 하기는 좀 어렵잖아. 라운드 G. 그러니까 즉, 파라미터가 변화한 거에 비해서 시스템이 얼마나 변화했냐. 이거야. 금방 얘기한 요 말을, 여기 말을 수식으로 바꾸면 딱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야, 이거. 그런데, 이왕이면 퍼센테이지로 해주는 게 좋겠죠. 100분율로 바꿔주는 게 편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요 편미분인데 이거를 전체 G분에 얼마만큼 변했냐. 그리고 얘도 전체 M분에 얼마만큼 변했냐. 이렇게 써줄 거예요. 이게 바로 민감도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수식을 그냥 풀어본 거야, 여러분. 어떻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 안 써지지? 자, 이렇게 써주면 라운드 G분의 라운드 M이고 이게 이제 분자의 분모고 이건 저기 분모의 분자니까 이제 뒤집히죠. 그래서 G분의 M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M은 뭐라고 그랬어요? 1 플러스 GH분의 G니까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M을 G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죠? 그럼 얘를 미분하세요. 이렇게.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분수 미분하면 어떻게 했지? 분모를 제곱하고, 맞아요? 분모 제곱하고 위에 거 미분한 거 곱하기 밑에 거 그대로 쓰고, 밑에 거 미분한 거 곱하기 빼기 한 다음에 밑에 거 미분한 거 곱하기 위에 거 그대로 쓰고. 그렇죠? 기억나요? 오래돼서 기억 안 나지. 그치? 그렇게 쓰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거 곱하기, 이건 뭐야? G는 그대로 있고 M을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 이게 M이었잖아요. M을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 정리를 하면 편미분하고 정리를 하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1 플러스 GH분의 아주 그냥 여러분 이런 얘기 해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가 막힌 수식이 나오는 거야. 또 대박인 거죠. 놀라운 수식이 딱 나와요. 바로 이 식이죠.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보세요. 만약에 아까 타이어를 예를 들었는데 타이어가 10% 변했는데 전체 시스템이 10%만 성능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10분의 10이잖아. 그러면 1이지. 보통 그 오픈루프 시스템, 피드백이 없는 오픈루프 시스템은 그냥 1이에요. 민감도가 1이야. 즉 부품이 낡으면 그만큼 성능도 똑같은 비율로 낡아져요. 당연한 거지. 왜? 시스템이 G인데 이렇게 있는데 얘가 10% 낡아지면 마이너스 10% 성능이 나오면 전체적으로도 마이너스 10%도 줄겠지. 그치? 왜? 전체 개인 M이 그냥 G였으니까. 그쵸? 그런데 금방 얘기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1보다 작네요? 분모를 1 플러스 GH라고 했으니까 1보다 작잖아요. 얘는 그래서 1보다 작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둔감한 거죠. 파라미터가 10% 정도 변해도 그 10% 이하, 더 적은 퍼센테이지로 성능이 감소한다는 얘기. 너무 좋은 거지. 오, 타이어가 한 10% 달아도 성능이 한 5%, 3%만 좀 안 좋아져. 브레이크가 조금 뭐 좀 조금 덜 좀 조금 밀려. 뭐 약간 그런 표현 쓰죠. 조금 밀린다. 브레이크 밟았는데 조금 밀려. 쬐끔만 밀리는 거야. 그럼 되게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GH를 막 100으로 키우면 어떻습니까? 100으로 키우면 너무 좋은 거지. 그러면 101분의 1 아니야. 응? 101분의 1. 그러면 타이어 10% 성능 나빠져도 뭐 내가 실제 느끼는 성능은 뭐 0.1%밖에 감소 아닌 거잖아요. 너무 좋잖아. 근데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인. 이게 100이면 100분의 1로 주잖아. 개인이 100분의 1로 주잖아. 그건 또 안 좋네. 그래서 항상 이게 막 민감도가 100%, 100배 좋아지니까 어때요? 민감도가 100배 좋아지니까 성능이 100배 감소하는 거야. 어떻게 해? 항상 그래 선택의 문제인 거야. 나는 10%만 성능은 감소시키고 응? 민감도는 10%를 10배 정도 향상시킬래. 그런 느낌으로 선택. 알겠죠? 그래서 피드백을 했더니 전체 이득은 감소하지만 뭐가 좋아져요? 안정도 되게 좋아진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민감도도 엄청 향상된다. 민감도가 향상되는데 그 중에서도 무슨 민감도가 향상되냐면 파라미터 변화에 대해서 민감도가 향상됐다는 의미는 둔감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 성능이 그러니까 그 둔감 변화에 둔감해진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는 얘기 안 했는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건 더 좋은 또 이득이야. 응? 뭐냐? 외란. 우리 아까 우리 저기 설명할 때 얘기했었죠. 이 외란이 뭐 저 디스터번스, 응? 그쵸? 디스터번스 토크의 형태로 디스터번스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흔들면 움직임에 대한 디스터번스일 수도 있고, 속도를 좀 저하시키면 속도에 대한 디스터번스도 있는 거니까 그냥 다 통틀어서 디스터번스라고 합시다. 즉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입력을 다 디스터번스라고 그냥 부를게요. 그거를 영어로는 외란이라고 불러요. 다 외부에서 오니까. 근데 그 외란을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디스터번스를 조금 차별화하려고 뭐라고 읽냐면 external disturbance. 그러니까 외부에서 external 밖에 external 복잡하게 혼란하게 해 디스터번스. 그래서 external disturbance. 밖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막 입력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동차 갈 때 바람이 앞에 확 불어요. 그러면 차가 속도가 확 줄거든. 옆에서 불어. 그럼 차가 옆으로 휘청되잖아. 그치? 그런 게 다 디스터번스. 뭐 길이 갑자기 이렇게 막 갑자기 언덕처럼 올라가. 그러면 그것도 디스터번스지. 속도를 줄이게 하잖아. 내가 이렇게 가면 그럼 속도가 막 붙네? 보통 좋아하죠. 내리막이면 좋지. 연비도 좋아지고 속도는 속도대로 잘 나오고 좋은 건데 그래도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 그러니까 그것도 외란이라고 봐요. 다 외란. 내가 주는 입력 빼곤 다 외란이야. 오케이? 그리고 잡음은 이 책에서 잡음은 내부에서 존재하는 대부분 내부에서 존재하는 뭔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입력 이런 신호 이런 것들을 노이즈라고 불러요. 잡음. 그래서 이제 노이즈예요.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외란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 잡음은 내부에서 들어오는 건데 사람들이 또 섞어서 얘기도 해요. 그냥 통틀어서 다 노이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통틀어서 다 디스터번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구별. 뭐 외부에서 오는 건 외란, 내부에서 오는 건 잡음. 뭐 이렇게 구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건 입력, 인풋, 레퍼런스 인풋 끝. 나머지는 다 외란 혹은 잡음 뭐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표현할 때 클로즈 루프 시스템을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 G H 방향도 표시해 주면 더 좋아요. 그리고 합쳐져 갖고
대신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쵸 합쳐진다라고 했죠. 이게 피드백이라고 불렀는데 이 시스템의 중간에 여기에 중간에 뭐 노이즈가 됐건 익스터널 디스터번스가 됐건 이게 막 끼어들어 스며들어 막 들어와. 그래서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 G를 그냥 가상의 G1과 G2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G1, G2 합치면 G인 거예요. 시스템을. 합친 건데 그 중간에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니까. 신호가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에 신호가 들어와요. 근데 이게 노이즈야. N이라고 노이즈라고 했었죠. 그리고 소문자로 썼으니까 이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무슨 입력이라는 거죠. 자, 이게 들어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쓴 거예요. 이거 H 이렇게 돼서 이거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스며든 거야. 중간에 막 시스템 중간에 막 끼어든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일부러 굳이 그냥 하나의 덩어리인데 원래 시스템 하나의 덩어리인데 그걸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편하게 하려고 두 개를 그냥 그 시스템은 두 개로 쪼갤 수 있고 그 사이에 신호가 들어왔어 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아까 우리 처음에 피드백 그 개인 구할 때처럼 똑같이 식을 써본 거야. 이걸 G1이라고 했고 G2라고 했고 Y라고 했고 H라고 했고 B라고 했고 R로 했고 여기는 에러인데 그 첫 번째 에러 E가 G1을 거쳐서 나온 건 E1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이건 E2고 이 중간에 노이즈가 껴든 거야. 근데 노이즈가 무슨 네거티브 피드백을 뭐 네거티브로 비교하는 게 아니죠. 노이즈는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 입력이 들어온 거잖아. 그래서 여기도 그냥 플러스야. 플러스 합쳐진 거지. 그래서 그럼 식을 어떻게 써요? 아까랑 똑같아요. y는 g2 e2고요. 그쵸? 곱하기. 자, e2는 n 더하기 e1이고요. e1은 e 곱하기 g1이고요. 그쵸? e는 r 빼기 b고요. b는 h 곱하기 y고요. 식이 너무 많아? 근데 단순하잖아.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빼기 뭐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 정리하세요.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y는 1 플러스 g1 g2 h분의 g1 g2 r 더하기 1 플러스 g1 g2 h분의 g2 n 이렇게 나옵니다. 즉 출력은 입력과 노이즈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호가 합쳐진 걸로 나오고요. 각각을 입력에 대한 이득 공식은 요거고 노이즈에 대한 이득 공식이 요걸로 나올 겁니다. 정리를 하세요. 이거 해보세요. 난 안 했다고 여러분 교수님이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지. 나는 외웠으니까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은 배우는 사람이니까 이거 다 유도해봐야지. 해요? 해보면 딱 이게 뭐야?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죠. 왜냐하면 원래 G1 G1 G2가 합쳐져 갖고 G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G고 이게 G니까 1 플러스 GH분의 G네요. 맞네. 그거죠.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얘는 다 아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를 보라고. 그래서 책에서 걔만 딱 떨어뜨려서 본 거야. 이건 n인데 n에 대한 출력만 딱 떨어뜨려서 보니까 이건 뭐지? 노이즈가 입력 어떤 신호처럼 동작을 하는데 그거는 1 플러스 G1 G H분의 G2네? 근데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G1하고 G2가 곱해진 게 G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죠? 1 플러스 GH분의 잘못 썼네요. 플러스 이게 뭘까요? 1 플러스 GH분의 G2H네요. 그럼 결국 뭐야? 만약에 여러분 피드백이 없었다면 노이즈가 N이 출력으로
그냥 바로 나가겠죠, 이렇게. 그럼 뭐예요? 만약에 피드백이 없었으면 이거는 G2 곱하기 그냥 N이었을 거야. 응? 그냥 이거였을 거야. 그런데 피드백을 걸어줬더니 이게 1 플러스 GH로 또 나눠지네? 아까 민감도랑 되게 비슷한데요? 그쵸?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오! 민감도도 좋아지는 향상돼서 그러니까 둔감해진 파라미터 변화에서 둔감해지는 정도로 좋아졌는데 노이즈에 대해서도 둔감해졌어. 노이즈에 대한 그 어떤 출력 값이 적어진 거잖아요.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원한 건 그대로 나오는데 노이즈에 의해서 나오는 혹은 외란에 의해서 나오는 출력 값은 그만큼 줄었어. 아까 말한 뭐한 10배 1 플러스 GH가 10이면 10분의 1로 노이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단점 하나 개인 준다. 얼마만큼? 1 플러스 GH 분의 1만큼 준다. 근데 그것 빼고 나머지 다 좋아진다. 피드백 해야 되겠지. 오케이? 자, 거기까지가 끝이고요. 여러분. 피드백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피드백 시스템의 종류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시스템의 종류라고 해도 돼요. 같은 얘기인 것 같아, 여기서는. 그래서 시스템을 종류를 나눌 때 선형과 비선형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은 대부분 뭐예요? 채팅창에 쳐보세요. 선형이야, 비선형이야, 이 세상. 서현 학생, 상호 학생, 우리 시안 아주 좋아. 중교 학생도 좋고. 이 세상은 거의 99.99999% 비선형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뭘 배울 것 같아요? 이 책은 100% 선형만 해요. 아니야. 100%좀 미안하다. 99% 선형을 배우고요. 비선형은 한 1% 해요. 그러니까 그냥 있다고만 하고 뭐 제대로 하지도 않아. 선형화하긴 하는데 뭐 그것도 안 해. 왜냐? 어려워. 비선형은 어려워. 풀기가 어려워. 이해하기도 어렵고 풀기도 어렵고 그래서 못 하겠어. 여러분한테 가르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선형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세상의 시스템을 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시변과 시불변. 즉 시변이라는 건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혹은 시불변이면 시간에 따라서 불변한다. 그러니까 time varying, time invariant system. 이 세상의 대부분은 뭘까요? 이 세상의 대부분은 우리 그냥 좀 훌륭하다. 맞아요. 이 세상의 99.9999 아니 100%는 다 시변이야. 시간에 따라서 변해. 아까 얘기했잖아. 시간에 따라 안 변하는 게 뭐가 있어. 진실만 안 변하지. 시간에 따라서 모든 사물은 변한다는 그 사실만 불변하죠. 너무 철학적으로 갔나? 세상은 다 시간에 따라서 변해요. 태양도 여러분 영원할 것 같지만 태양도 오래 있으면 저거 이제 끝이죠? 태양 끝이면 우리도 끝이죠, 같이? 당연한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사람도 나이 들면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구도 오래 나이 들면 없어지잖아요. 폭발할걸? 태양이 먼저 커져갖고, 거성이 되면서 이게 폭발하기 직전에 이렇게 팽창한대요. 팽창하면 어느 정도 커지냐면 지구까지 올 정도로 커진대. 그러면 그냥 그때 지구는 끝장나는 거지 뭐. 오케이? 아무튼 다 시변이야? 시불변 없어? 근데 우리는 뭘로 배울까? 시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 이 책은 시불변을 배워요. 정말 세상하고 동떨어진 거 배우지 않아요? 선형 배우고 시불변 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비선형이고 시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형, 비선형을 배우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뒤에 가르치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또 세상의 시스템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연속치와 이산치로 나눕니다. 뭐가 대부분일까요? 이거 그냥 빨리 넘어가자. 이거 언제 이거 하고 있냐. 세상의 시스템은 대부분이 연속치, 대부분. 이거는 99.9%나 100% 연속치는 아니고요. 어,
그 자연에서 존재하는 것들은 대부분 연속 시스템이에요. 연속 데이터야.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나와요. 시간에 따라서 그냥 계속 흘러나와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시스템 있잖아요. 혹은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시스템 이런 것들은 그냥 이산치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것도 또 애매한 게 이런 거지. 내 방에 내 방에 방문하는 학생들의 데이터를 날짜별로 만약에 그거를 풀이한다면 그거는 완벽한 이산치 시스템이죠. 오늘은 학생이 한 명 방문했다. 내일은 학생이 두 명 방문했다. 뭐 다음 날은 학생이 3명 방문했다. 이거는 딱딱 떨어지는 1, 2, 3이라고 하는 딱딱 떨어진 그런 뜻이거든. 여기서 말하는 디스크리트한 데이터라는 건 숫자가 딱딱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컨티뉴어스한 건 아니잖아. 사람이 1.2명이 오지는 않잖아. 1.3명이 오지는 않고. 그쵸? 그런데 나의 뭐 몸무게, 나의 키,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나의 나이 이런 거는 연속이죠. 물론 우리는 그거를 교수님 오늘 뭐 올해 나는 계속 나이만 할까? 몸무게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나이로 합시다. 뭐 나이는 몇 살이냐? 그러면 뭐 몇 살입니다. 딱 그냥 그거잖아. 딱딱 떨어지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건 이산이지만 나의 진짜 나이는 여러분 시간 1초마다 1초, 2초, 3초마다 계속 나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자연적인 건 연속치인데 컨티뉴어스한 데이터인데 그걸 사람 서로 너 지금 나이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에, 제 나이는요? 뭐, 계속 변할 수는 없잖아. 어느 순간에 딱 얘기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건 이산치 데이터인 거죠. 디스크리트 데이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 이 책에서는 연속치를 해요. 이건 좀 예상외죠? 그래서 이 책은 선형, 시불변, 컨티뉴어스 데이터 한 시스템을 다룰 겁니다. 자, 계속 얘기하죠. 모든 물리적인 물리 시스템은 비선형이다. 그렇지만 너무 어렵다. 어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건 당연히 100% 비선형 해야죠. 어려워. 그래서 선형만 하겠다. 책은. 그리고 선형이라는 뜻은 요 두 가지를 그 시스템이 나타내면 이 두 가지 특성을 나타내면 이건 선형이다라고 보고요. 첫 번째는 슈퍼포지션, 하나는 호모지니어티 프로퍼티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했었어요. 넘어갈게요. 자, 시불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거. 아까 말한 이 매개 변수, 즉 파라미터가 동작 중에 일정해, 변하지 않아. 근데 세상에 아이고, 쏘리. 변하지 않아. 그럴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스템이 동작하면서 점점 낡아지니까 근데 그것까지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건 안 한다고 했고요. 저 연속치 시스템 한다라고 그랬죠. 우리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인 거 한다라고 그랬고 이산치 시스템 아까 말한 대로 펄스나 뭐 디지털 부호 우리 집 컴퓨터 같은 거 완벽한 이산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만든 게 이산치 시스템이에요. 자, 이렇게 클로즈루프 시스템을 이용해 갖고 여러분 그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 아까 했던 아까 저번 시간에 했던 무슨 그 뭐지? 태양광 그 패널 조정 컨트롤하는 거 그거를 조금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인 거죠. 모터가 있고요. 이제 모터를 이런 기호로 표시해요. 모터 앞에 항상 스피드 리듀서, 즉 기어를 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어를 딱 한 거고요. 그리고 모터하고 기어가 합쳐진 거에다가 뭘 달아요? 뭐 태양광 접시 같은 거 하나 달아놨겠지. 근데 그거를 이름을 로드라고 한다라고 해요. 일거리.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좀 우리 아까 그 저번 시간에 그걸로 좀 표현을 하면 이렇게 태양광 접시를 여기다 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저번 그림이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드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터가 여기에 이제 모터가 달린 거지. 그쵸? 그리고 나서 얘를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sun seeking sun seeking sensor 뭐 이런 거 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건 거야. 응? 에러를 디텍트 하는 거예요.
에러를 디텍트하는 거. 내가 원하는 값과 실제 그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 얘가 움직이는 그 값 사이의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센서. 그걸 알아내는 게 센서고요. 여기서는 그 내가 원하는 그때는 이제 아까 저번에는 요거 이제 이게 태양이었죠. 저번 시간에 예제에는 이게 태양이었어. 태양의 위치였죠. 태양의 위치와 현재 위치 사이의 차이를 이게 이제 차이를 얻어내기 위한 거고요. 그 차이 값에 의해서 즉 에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만들어진 값이 모터 앰플리파이어라고 DC 앰플리파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모터 드라이버라고 저번 시간에 그렇게 불렀죠. 드라이버라고. 그 드라이버를 통해서 모터를 제어하게 된다라는 컨셉인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게 실제 신호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이렇게 보면 신호가 진짜 이렇게 움직여요. 자, 처음에 이제 시간축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봅시다. 태양이 어느 일정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태양이 어떤 저기 정남에 그대로 있어. 여기에 이제 이게 여기가 그러니까 90도인 거지. 정남이니까 딱 위에 머리 위에 90도에 딱 있어. 그런데 현재 여기 아까 그렸던 요 태양광 판넬이 한 30도쯤에 있는 거야. 근데 실제 태양은 태양은 요 머리 위에 있어 지금. 여기 요쯤에. 응? 그래서 90도인데 여기 오차가 그러면 한 60도 나겠네? 그런 의미가 이거예요. 자, 에러가 바로 이거죠. 혹은 여기가 더 에러네요. 이게 에러죠? 뭐예요? 바로 태양광 판넬과 요 내가 원하는 태양의 위치가 오차가 아까 60도 정도 난다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60도인 거야, 처음에. 60도 정도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오차가 60도라고 하는 값이 여기로 들어가죠. 그럼 들어가면 여기서 그 각도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여기 이제 아까 드라이버라고 했는데 플러스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거죠. 혹은 컴퓨터 혹은 컴퓨터니까 COM이라고만 쓸게요. 컴퓨터 혹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각도가 오차가 60도니까 그럴 경우에는 모터를 어떤 식으로 동작해 라고 하는 명령어를 만들어내요. 그렇죠? 액추에이팅 시그널이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 A인 거야. A. 액추에이팅 하는 에러 값에 해당하는 값을 저기 전압 같은 걸로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면 그걸 모터가 동작을 시키겠죠. 드라이버까지 통했으니까 모터를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전압이거든요. 전압 값으로 나와요. 그럼 모터가 움직여. 근데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세타로 모터는 움직이니까 각도로 나오겠죠. 여기는 이제 전압이었고 이건 전압이었고 이거는 각도였고 그러니까 이 시그널의 형태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이거 각도고 이거는 이제 각도고 다시 모터가 도니까 각도가 나오는데 그게 기어 박스를 거쳐요. 이제 우리 설명을 하겠지만 기어를 통해서 몇 대 몇으로 뭐 바뀌죠. 그래서 그 움직이는 각도가 나온다고요. 그 각도를 통해서 이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실제 움직이겠죠. 그 움직이면 에러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겠지. 이렇게 밑으로. 이것도 감소하겠죠. 그러면 얘가 태양광 패널은 결국 태양 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조금 움직여요. 그래서 한 10도 정도 움직였다라고 봅시다. 요 정도로 움직였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각도가 40도가 됐어. 각도가 40도가 되면 에러는 어떻게 돼요? 줄죠? 그쵸?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각도가 30도 여기가 30도였다가 40도만큼으로 올라갔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태양은 그대로 60도로 있고 90도로 있고 오차가 아까 60만큼 차이 나다가 지금은 50만큼 차이 나는 걸로 바뀌죠? 그럼 이만큼 바뀐다. 그래서 50도 각도만큼 차이가 나고 그게 또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또 이걸 거쳐서 또 움직이겠죠? 아직 에러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50도가 아니라 60도로 이제 움직이겠죠? 여기서 또 다시 60도만큼 움직이겠죠? 이만큼. 여기까지. 그러면 60도로 여기 60도까지 올라갔죠? 여기 참 50도에서 계속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에러는 줄고. 오케이?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 시간이 한참 흐르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한참 흐르면 에러는 점점 0으로 수렴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여기 90도라고 되어 있는 원하는 값으로 수렴한다 라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피드백 컨트롤 시스템이에요. 피드백 루프 컨트롤 시스템인 거야. 이게 여러분 이번 학기에 요 그림 엄청 볼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누가 더 좋은 거냐?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라고 하는 값으로 가기 위해서 잠깐만요. 이쪽 원하는 값으로 가기 위해서 요렇게 가면 너무 천천히 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 빨리는 가는데 뭔가 휘청휘청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그리고 아까 불안정한 시스템은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값은 일정한 어떤 값인데 이 점선으로 된 표시 값인데 아까 말한 불안정한 시스템 뭐예요? 지 맘대로 막 커지는 거야. 막 이런 거야. 이게 unstable, 불안정한 시스템. 오케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드백을 걸면 이게 없어질 수도 있다.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여기로 수렴하느냐. 이 값으로 수렴하느냐. 그게 이번 학기의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자, 이거는 샘플치 시스템이랑 요거는 설명 안 할게요. 이거는 컴퓨터죠? 디지털 컴퓨터. 왜?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아날로그라고 그랬잖아. 여기 지금 미사일 예를 들었는데 미사일의 attitude, 그쵸? 어떤 자세가 그 아날로그 값이죠. 각도, 세타라고 하는 무슨 값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을 센서로 측정을 해요. 아날로그 값을. 그러니까 이거 아날로그야, 아날로그. 왜냐면 각도니까. 그 값을 센서로 측정을 하면 여기에 보통 전압이나 이런 걸로 나와요. 이것도 아날로그 전압으로 나온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혹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다 디지털이야. 그래서 아날로그로 된 전압값을 디지털 컴퓨터가 이해하기 위해서 바꾸는 방법이 ADC예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애라는 뜻이에요. AD 컨버터라고도 하고요. ADC라고도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서 컴퓨터에서 뭘로 해요? 이진수잖아. 010101 뭐 10000 뭐 이런 걸로 바꿔. 그거 해서 여러분이 또 뭐 C나 파이썬이나 이런 거 프로그램을 짜갖고 뭐 신호값이 뭐 37이면 출력은 50 얼마로 해.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짰겠지. if문이든 for문이든 뭐 이런 걸로 짰어. 그러면 결국 그 값은 결국 디지털로 나오잖아. 디지털 컴퓨터의 출력 값은 디지털이라고. 1010, 0101 이런 걸로 나올 거라고. 그런데 실제 미사일은 뭐 무슨 로켓은 당연히 엔진이나 뭐 무슨 뭐 로켓 같은 걸로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날개 각도 이런 거. 그치? 모터. 걔네들은 아날로그거든.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다시 디지털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애가 또 필요한 거예요. 다시 거꾸로. 그래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애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DA 컨버터라고 부르고요. 혹은 이것도 약자로 DAC니까 덱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아요. 덱. 외국 사람들도 덱이라고 하더라고. 덱으로 해서 결국 모터나 뭐 이런 걸 컨트롤 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아마 여러분 회사 가든 뭐 할 때 보면 항상 이런 프레임워크를 쓸 거야. 이걸 할 거예요. 오케이? 이걸 할 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줄 때나 혹은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줄 때 어떻게 하느냐. 몇 헤르츠로 얼마나 촘촘하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꿀 거냐. 혹은 얼마나 촘촘하게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줄 거냐. 그게 바로 요 앞장에서 아까 설명하려고 했던 샘플드 데이터 시스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되게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된 신호를 계단으로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 중에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요 계단이에요. 계단. 어떻게 하냐면 여기 스위치를 쓰는 거야. 스위치를 써갖고 1초에 한 번씩 눌러요. 스위치를 눌러. 그러면 1초에 한 번씩 누른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이때 한 번씩 누른다는 얘기죠. 이때 한 번씩 여기 때 한 번 눌러. 이 값을 읽어. 왜냐면 딱 이걸 누르는 순간에 이 값이 통과하죠. 여기로 통과하죠. 통과한 그 데이터 값을 홀드해요. 가만히 갖고 있어요. 가만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가만히 있으면 여기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요 시간대 다시 이걸 딱 스위치를 눌러요. 그러면 그때 값을 읽어요. 이거죠. 이걸 읽은 다음에 그거를 또 1초 동안 가만히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 시간대 또 읽어요. 읽으면 요걸 읽겠죠? 이걸 가만히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때 요거를 읽어요. 가만 읽고 가만히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가만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요 값을 읽으면 이런 식으로 읽히는 거죠. 그쵸? 디지털 값이 됐잖아. 그러면 여기는 높이가 000이고 뭐 이거는 010이고 111이고 101이고 001이고 이렇게 읽으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읽은 거잖아. 그래서 요 샘플 앤 홀드 방법을 써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자, 1장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끝이고요. 뭐 이번 1장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피드백, 클로즈 루프 시스템을 클로즈 루프 컨트롤 시스템의 핵심은 피드백이다. 출력이 입력으로 들어가서 그 입력과 내가 원하는 입력 사이의 그 비교, 빼기를 통해서 에러를 만들어내고 그 에러를 이용해서 제어를 한다. 그게 피드백 시스템이고 피드백 루프고 그 피드백 루프를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을 클로즈 루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이번 학기는 그걸 할 거고 그 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다. 이득은 좀 감소하지만 안정도 향상, 민감도 향상, 노이즈에 대해서 강인하다. 노이즈에 대해서는 향상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노이즈에 대해서는 강인하다. 로버스트하다. 이런 표현 써요. 로버스트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리고 파라미터 변화에 둔감하다. 파라미터 변화에 둔감해진다. 그걸 민감도 향상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연속적으로 2장 들어갑시다. 2장의 제목은 동적 시스템의 모델링입니다. 모델링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달라요. 뭐냐면 시스템을 이제 해석을 할 거야. 우리가 이번 학기 한다는 게 뭐야?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제어하게, 즉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 이 시스템을 알아야 되겠죠? 대상을 알아야 내가 지금 만들 대상이 자동차인지 로켓인지 로봇인지 휴대폰인지 모터인지 이 대상을 이해를 해야 그거에 맞춰서 내가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기를 만들죠. 컨트롤러라고 하는 제어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해석하는 걸 먼저 배워요. 그게 이번 2장이고요. 제일 쉬운 거. 움직이는 게 쉽거든.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움직이는 거에 대한 모델링을 할 건데 이거는 기계과학생이면 본인이 그 기계과학생이면 이건 너무 쉽게 배워. 왜? 우리 전자과에서는 2학년 제일 첫 번째 기초 과목으로 뭘 배우죠? 회로 이론을 배우죠? 기계과학생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정력학이라는 걸 배워요. 정력학이라는 걸 배우고 그 정력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 자동 제어라는 게 기계와 전자 두 과에서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시스템이라는 거는 기계적인 시스템과 전기적인 시스템 두 개를 다 배워요. 책에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건 이 책은 기계과학생도 배울 수 있고 전자과학생도 배울 수 있는 거야. 또 다른 말로는 전자과학생도 기계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기계과학생도 전자과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되게 좋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 딱 나오면 이건 기계과학생들한테는 너무나 쉬운 우리 전자과에서 키르요프 법칙 V는 RI 옴의 법칙 그리고 또 뭐 있었죠? I는 C DT분의 DV V는 L DT분의 DI 그 공식 그거 그대로 여기서 똑같이 나와요.
기계과에서는 F는 ma. 근데 어디서 많이 봤지 않아? F는 ma? 뉴턴의 운동 법칙이죠? 그거예요. 그래서 기계과에서 배우는 정력학의 제일 기본은 뉴턴 역학이에요. 뉴턴 역학을 수식을 배워갖고 우리가 마치 V는 RI 그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전자과에는 그게 뼈대잖아. 제일 중요한 뼈대잖아. 그것처럼 기계과에서는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움직이는 거의 제일 기본 원리는 F 이퀄 ma. 힘을 가하면 물체는 움직인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힘을 가했는데 안 움직이는 건 있긴 있겠지만 아무튼 F 이퀄 ma. 뭐 마찰. 여러분 F 이퀄 μmg. 난 그것도 아직도 기억한다. 마찰계수 있잖아. 뮤. 정지 마찰계수, 운동 마찰계수 막 기억나죠? 그거 배워요, 그거. 그거를 기계과에서는 2학년 때 배워요. 정력학인가 거기서. 운동역학인가? 아무튼 정력학인 것 같아. 거기서 배워. 우리는 그걸 안 배우긴 하지만 솔직히 이거는 안 배웠지만 대부분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아는 얘기야. F 이퀄 ma랑 뭐 마찰은 F 이퀄 μmg. 그거는 대부분 알기 때문에 전자과 학생도 이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움직이는 거를 대신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직선으로 움직이는 거랑 회전하는 거 두 가지로 나눠요.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뉴턴의 운동 법칙도 뉴턴의 그냥 운동 법칙이 있고요. 뉴턴의 회전 운동 법칙이 좀 이렇게 구별해서 하는데 기본적인 뼈대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잘 기억하면 나머지는 그냥 기호만 바꾸면 돼요. 자, 직선으로 움직이는 거를 한글로 굳이 바꾸면 병진 운동이에요. 영어로는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이라고 불러요. 그냥 병진 운동이라고 계속 할게요. 그냥 직선 운동 그렇게 불러도 돼. 그리고 약간의 곡선. 그러니까 원은 아니고 약간 뭐 요 정도 되는 정도? 요 정도 되는 거? 이거는 그냥 병진 운동이라고 보자. 여기서 병진 운동에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는 가속도, 속도, 위치. 변위잖아. 위치가 변했다. 그 뜻이에요. 변위. 그래서 가속도는 보통 우리가 기호를 뭘 쓰죠? A. 속도는 V. 변위는 위치는 뭘로 쓰지? 어떡하지? 그냥 Y로 쓸게요. 위치는. 오케이? 그러면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일 기본적인 거 F는 ma죠? 자, 힘의 합은 질량 m인 물체의 가속도 a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쵸? 다 했잖아. F 이퀄 ma. 끝. 다야. 그리고 우리 전자과에서는 기본 회로가 뭐였죠? RLC. RLC. 우리 기계과에서는 질량, 스프링, 마찰이라고 배워요. 오케이? 세 개. 느낌이 딱 맞지 않아? 그리고 여기서는 힘을 가한다라고 그랬죠? 우리 전자과에서는 전압을 가하죠? 그죠? 자, 전자과에서 전압을 가하면 뭐가 바뀌어요? 전류가 바뀌겠죠? 뭐 반대로도 마찬가지지. 전류가 바뀌면 전압이 바뀌든가. 기계과에서는 힘을 가해주거나 바꿔주면 움직임이 바뀌겠지. 그래서 Y 혹은 Y 아니면 뭐 속도 아니면 속도 이렇게 바뀌겠죠. Y나 우리는 전류 아니면 전하량. 전하량을 미분한 게 전류라고 배웠잖아. 여기는 뭐라고 배우겠어요? 위치를 미분하면 위치의 변화를 미분하면 속도다. 이렇게 배우는 거지.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 세 개, 이거 세 개. 뭔가 입력을 가하면 출력이 변해. 우리도 세 개고 입력을 가하면 뭔가 출력이 변해. 나중에 가면 이 챕터 맨 끝에 가면 비교를 해요. 기계적인 요소와 전기적인 요소가 얼핏 보면 되게 다른 건데 왜냐면 전기는 눈에 안 보이지. 기계적인 건 눈에 잘 보이죠. 그런데 되게 신기하게 둘이 딱 1대1로 매칭을 해요. 그래서 전자과 학생이든 기계과 학생이든 이 자동제어 이 과목을 똑같이 배우고 다른 사례로 배웠는데 똑같은 거를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1장은 원래 숙제가 있어야 되는데 숙제 안 내줄게요. 2장부터 숙제 많이 내줄 테니까 1장은 숙제하지 말고 자 오늘 잘 보내고 주말 잘 보내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